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시민참견 진행을 맡고 있는 조은정 시민넷 대표 손문선입니다. 요즘 익산 곳곳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죠. 익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지 않느냐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변도시까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여론도 높습니다. 오늘은 장경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모시고 익산시의 공동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익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도 많은 물량이 공급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익산 아파트 어느 정도나 지어질 예정입니까? 뭐 현재 네.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아파트도 있고요. 네네. 지금 익산시의 그 최근 5년간 아파트 공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 동안 17개소에 3,962세대, 약 한 4천여 세대가 5년간 공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아파트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3개소에 17,237세대, 그래서 약 한 18,000여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 수치는 수변도시 약 한 7천여 세대를 제외한 그 수치이고요. 앞으로도 수변도시까지 포함하면 약 한 24,000여 세대 정도가 공급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000세대요? 네네. 인구 따면 5만 명 가까이 넘겠네요. 그렇죠. 5만 명이 훨씬 한 2.5명 정도 따지면 7만에서 한 8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과연 분양이 될까 좀 걱정이 큰데요. 뭐 현재 미분양된 물량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2021년도까지는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공급도 좀 적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2022년도 작년부터 조금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작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약 한 915세대, 그러니까 2022년도가 915세대였고요. 2023년도는 아직 추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대시양이라든지 평화동 LH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면은, 누계로 보면 2023년에도 지금 현재 한 2천여 세대 정도가 현재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세대 이상이 미분양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만만치가 않네요. 네네. 그, 익산 아파트 값이 높다는 여론도 있어요. 네네. 모모 아파트는 평당 1,3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뭐 자재값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네네. 뭐 돈의 타 지역하고 좀 익산 수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시민들에게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익산시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 시군별 아파트 분양가 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인지를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8,900, 그리고 최저가가 4억 3,1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걸 평균을 해보니까 약 한 4억 6천 정도. 이 기준은 32평 기준이고요. 네네,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최고 4억 9천, 최저가 3억 5천 정도에서 전주가 한 4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3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과 비교를 해서 더 비싼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이 굉장히 익산이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지금 분양되는 32평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은 우리 익산이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익산시 분양가가 가장 높다. 네네. 전라북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 그 이미 분양받은 분들도 조금 있으면 입주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너스 피 얘기도 나오던데. 네네네. 실제 사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에 미국 연준에서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금리가 0.75포인트 이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받고 작년 12월 달에는 빅 스텝,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올라간 거를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 연준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었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간 데다가 작년에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미 연준의 빅스텝과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경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분양이 잘 되었던 익산 자이, 그리고 마동의 제일 풍경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최저 3천만 원에서 호가가 1억에 이를 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게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도 입주를 할 수 있거나, 수준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피가 나오더라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예, 입주 시기가 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네, 걱정이 네, 네.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공급량을 계속 늘리면 뭐 네,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텐데, 네. 익산시 입장 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개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급에 대해서 보니까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그 답변을 보내왔어요. 우리 그 2022년 5월 달에 우리 시에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2030년까지 수급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23년 1월 19일부터 2030년까지 주택 수급 계획이 적절하다. 적절하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용역기관인 그 사단법인 지역개발학회 단국대 홍경구 교수팀에서 2030년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이 전부 다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 및 주거 안정과 이주 수요를 고려한 주택보급률 110%에는 3,300여 호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29,000세대 정도를 2026년까지 29,000세대를 총량으로 설정을 해서 공급 과잉을 방지를 하고 있고, 용역 결과를 통해서 토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는 내놓고 있습니다. 익산시 용역 결과 입장이 현재 공급 정책이 적절하다. 네.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적절하지 못하면 익산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글쎄요, 이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그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고 있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과연 나중에 누가 져야 될지 이 부분은 뭐 우리 시민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익산시의 생각이, 입장이 시민들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변도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익산시가 익산 남부 지역에 수변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새만금 뭐 배후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량이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수변도시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익산시 지금, 입장이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만경강 수변도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약 한 7천여 세대 정도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익산에 수변도시가 착수가 되면은 만경강 유역에 이제 5개 도시가 이제 같이 연접해 있어요. 전주, 완주, 그다음에 우리 익산, 군산, 김제가 같이 이렇게 만경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인데, 아마 이게 그 서로 수변도시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난개발에 우려가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발을 하면은 어떤 그 기존의 구도심들이 공동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익산시가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런 어떤 그 협의체, 시민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만금호에도 수변도시가 만들어져요. 한 2만 5천 명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가 새만금호에 만들어지는데 배후도시 얘기하는 것도 좀 타당하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좀 더 진짜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보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특수목적법인 설립 문제는 이제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목적법인을 만들다 보면 나름대로 익산시가 투자하니까 익산시에 대한 뭐 미분양, 뭐 재정 부담, 뭐 담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따를 텐데. 네네네. 잘못되면 익산시 고스란히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SPC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특수하게 만든 그 특수 목적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은 투자의 수익이 담보가 되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 과연 뛰어들 거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익산시가 약 한 2만 9천여 세대 정도 2026년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경강에는 천연기념물이 11종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 만경강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 만경강의 생태계를 앞장서서 파괴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산시가 그 제2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김관영 지사가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2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앞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익산시와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것들 저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하고도 논의가 있을 텐데 의회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뭐 주택정책에 대한 용역 결과 적정하다. 앞으로 그리고 공급도 계속 확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네. 자체적으로 공영개발로 하지 왜 민간 사업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네. 불안정성을 높이는지 네,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시에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마 투입이 되어야지만 4천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시비 부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SPC로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송악동 만기지구에 LH와 공공 민간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네네.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현재 좀 평화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좀 네. 미분양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전망이 있을까?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고 이걸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송악동 만기지구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의 목적은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수행을 위해서 공급 촉진지구로 이렇게 그 선정을 하고 4만 3천 평 규모의 세대수는 약 한 1910호 정도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보니까 2023년 5월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요청을 해놓고 있고 LH 경영투자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손문선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평화동 LH 같은 경우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세대가 1094세대 중에서 159세대만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몇 퍼센트입니까? 미분양률이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네네. 지금 현재 900세대가 넘게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임대도 288세대 중에서 187세대만 계약을 해서 약 한 100여 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그 미분양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화동 LH 같은 경우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만기지구에 들어설 이제 약간 1000세대가 넘는 네.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분양이 될지 이것도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익산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예,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익산시가 지역 상황을 좀 면밀히 고려해서 주택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익산 주택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